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의 박진 장관은 주요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정종합감사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으로 인한 주요 군사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장관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외무부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이나 여러 가지 무기 기술을 넘겨주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알렸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사일 기술이나 무기를 건네기로 했는지 러시아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기 거래를 부인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반박할 증거로는 백악관이 지난 13일 공개한 위성 사진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무기가 어떤 종류인지 등은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무기 거래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제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왕이 부장으로부터 아직 반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추가 준비 보도에 대해선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왕이 부장관은 근시일 내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정종합감사에 나와 최근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들의 주요 탈북 동기는 식량난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귀순한 4분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북송된 탈북민 2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사형당했다는 전언에 대해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그런 입장이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전쟁 관련 행위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또는 다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26일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의 북러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혹은 어떤 종류의 지원도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며 근거 없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북한 연대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자국을 공격했을 때 북한과 이란이 만든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6일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남부 지역 언론 투어 행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마스가 사용한 지뢰와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수제작 드론 등 무기를 전시하고 이 가운데 이란산 박격포 발사기와 북한산 유탄 발사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리는 당시 사용된 하마스 무기 가운데 이란산과 북한산이 각각 10%며 나머지는 가자 지구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인 9.19 남북 군사 합의를 3,400여 차례나 위반했다고 밝히고 9.19 군사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한국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27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이 110여 회, 군사 합의에 따른 포신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 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한국 정부 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며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해사청이 회람 문서를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선박 정보 위장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다양한 속임수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해상청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을 지원하는 선박은 나포도에 처리된다는 제목의 회람 문서를 통해 북한은 선박의 이름을 바꾸거나 국기가 있어야 할 곳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 등으로 선박의 정보를 위장하고 숫자 3을 8로 고치는 방식 등으로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와 원산지 항구도 바꾼다며 북한이 선박 식별 정보를 바꾸는 수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외국 국기를 개양하는 등 다양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서 선박 소유주와 선장, 선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전에 최종 수취인의 신원을 조사하고 화물의 사용 목적과 실질적인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미국 측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강주연 국제기구 국장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트리나 사하 정무 담당 부참사관 등 양국 인사들이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한 안보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평화 유지 활동과 유엔 제재위원회 동향, 안보리 내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